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척추에 생기는 질환은 종류가 다양하고 원인은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질환 여부를 모를 만큼 모든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그만큼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서울우리의원 김정일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의 올바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 척추.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의 증상으로 나타나 환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 통증을 줄이고 문제를 바로잡는 치료는 어떤 걸까요?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일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 또 협착증일 텐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디스크가 자주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 협착증이 생긴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꼭 나이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요. 척추 협착증은 40대에 시작해서 50, 60대의 장년층이 많이 걸리니까요. 둘 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통증이 생긴다는 점은 같지만 네. 증상은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뒤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증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씩 다르죠. 허리 디스크 증상은 초기에는 허리가 조금 아프다가요. 점차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고 저리고 당기고 네. 근력 저하가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 엉치로 내려오거나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일반적입니다. 꼭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도 허리 디스크에 걸리고는 하시니까요. 네. 그럼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자가 진단이 가능한 검사나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 초기에는 가벼운 요통으로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깁니다. 네. 이때는 하지 직거상 검사로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땅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아프신 다리 쪽을 들어 올렸을 때 엉치나 다리가 당기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런 자가 진단, 그러니까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증상이 약간 특이적입니다. 네. 그냥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양쪽 엉치가 빠지는 것 같고요. 다리가 땡겨옵니다. 이럴 때 쪼그려 앉아서 좀 쉬었다 가면 그만큼의 거리를 더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다 구별할 수는 없는 건데 협착증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양쪽으로 오지만 네. 한쪽 신경만 눌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쪽 다리만 당기니까요. 구별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자가 진단을 통해서 이런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통증을 느끼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진단조차 받기를 좀 꺼리시거든요. 네. 수술을 하는 편과 안 하는 편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내가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비수술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는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비수술 치료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 네. 수술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길 가는 사람 10명을 모아놓고 허리 MRI를 찍으면요. 2명에서 3명 정도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디스크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런 디스크를 무증상 디스크라고 하고 이는 절대적으로 치료하거나 수술할 그런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을 잘 하진 않고요. 보통 디스크 환자의 10%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한 90% 정도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네. 그리고 신경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딱 3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디스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대소변장애 생겼을 때는 그때는 빨리 수술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신경을 좀 많이 눌려서 팔다리가 힘이 빠져서 철뚝철뚝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적절하게 내가 4주간 비수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아파서 네. 일상생활하기가 힘든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쉬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수술할 정도로 심하구나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고요. 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전문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향후 치료를 결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 연세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의사들 입장에서 제일 좀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네. 뭐 80이 넘고 90 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이분들이 수술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사시는 게 낫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분이 원래 보행을 잘하고 잘 걸으셨던 분인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갑자기 못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수술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한 누워 계신 지 1, 2년 되셨어요. 네네. 근데 다리가 아프시고 디스크가 심하시대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신다고 해서 다시 보행하시거나 걷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누워 계시는 동안에 네. 팔다리 근육 위축되죠. 허리 근육도 많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수술하신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80 넘으면 수술을 아예 못한다는 생각들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80 넘으셔도 많이 하시고요. 네네. 전신 마취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척추 마취 같은 부위 마취를 통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통증에 대해서도 여쭤볼 텐데요. 일단 디스크나 협착증은 다리 통증이 주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건 또 다른 질환인가요? 네, 좀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젊은 분들은 흔히 이제 삐었다고 생각하는 네. 요추부 염좌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 많이 걸리시는데 요추부 염좌라는 병은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무거운 걸 들다 하면서 좀 손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95%가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달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리 안에 있는 디스크들의 수분이 좀 빠집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게 되죠. 그러면 허리에 오는 충격을 받아주지 못하는 일종의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갱년기가 지나가면서요. 네.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거나 좀 넘어질 때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허리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허리 통증은 젊으신 분들보다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까 디스크가 원래 말랑말랑하던 게 수분을 잃어서 좀 푸석푸석해진다고 하셨는데 좀 딱딱하게 변하면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좀 말랑말랑하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요. 이렇게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런 디스크들을 수분을 다시 넣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딱딱하면 네. 디스크를 완전히 꺼내버리고 인공 디스크를 넣어주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해주기도 했는데 네네.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시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스크가 퇴행되거나 뇌장성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나이 드시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림에 보시면 젊은 여자분의 MRI 사진인데요. 네모난 허리뼈 안에 하얀 디스크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유독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만 좀 새까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는 수분이 빠져서 딱딱하게 굳은 일종의 퇴행성 디스크로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는 블랙 디스크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여자분의 나이가 19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렇게 젊은 분이 퇴행성 디스크가 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허리 디스크는 인체 조직 중에 노화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앉아있기 시작한 1살 때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후관절 신경치료를 하고 좀 좋아졌던 분 계세요. 후관절 신경치료라는 거는 방사선 영상장치를 보면서 후관절로 가는 신경부에 약물을 조립하는 시술로 시술 시간은 한 1분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로 네. 효과가 좀 좋은 편이에요. 약물 시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또 시술을 하면 좋다고 해서 받았더니 오히려 효과가 전혀 없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소리 자주 들어요. 네. 왜 나는 똑같은 치료했는데 왜 안 좋아지냐. 네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옆집 누가 좋아졌는데 나도 네. 그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인은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하고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은 증상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의사들은 병명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해요. 네. 그래서 내과에 갑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기침이라는 증상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지만 의사들은 병명에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단순한 감기면 2, 3일 약 먹고 좋아지겠지만 폐렴이면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항생제를 써야 되고요.
폐암이라면 수술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병명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병명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디스크 외에 또 주의해야 할 만한 그런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대부분 잘 아세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도 아프지만 다리가 많이 당긴다는 거. 네. 근데 이거 말고도 허리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당겨오는 질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척추 전방전이증과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은 말은 어렵지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네모나게 이렇게 보이는 허리뼈가 살짝 어긋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상태이고요.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골다공증이 생기면서 약해진 허리뼈가 충격을 받으면서 금이 가거나 골절이 되는 질환입니다. 네. 둘 다 일단 한번 걸리면 좀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방 전이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살짝 생소한 병명입니다. 주로 어떤 증상일 때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증상 자체는 좀 특이적입니다. 네. 검사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검사는 일반 엑스레이만 찍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진단이 가능합니다. 증상은 누워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 양반다리를 하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되게 불편해요. 네. 싱크대 앞에 1시간 이상 서 있기 어렵습니다. 서서 일할 수는 있는데 엎드려서 일하는 자세를 취하면 금방 허리가 아파요. 네. 그다음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가끔씩 허리가 잘 안 펴집니다. 증상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질환 자체는 분리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네. 분리증이라는 게 뭐냐면 허리뼈는 이렇게 네모난 뼈들이 이렇게 서 있게 되는데 뒤로 고리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 고리뼈들이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허리뼈가 근들근들하면서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이 거의 동일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증상 자체가 이제 신경 자체가 눌리기 때문에 네. 다리가 당긴다든지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걸을 때 반드시 걷지 못하고 오리궁둥이처럼 엉덩이를 쭉 빼고 걷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뼈를 맞춰놓으면 네. 치료가 간단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뼈가 어긋났어요,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뛰어가셔서 교정을 한다든지 네. 주물러 주십니다. 근데 그게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허리뼈들이라는 거는 내 뱃속 안에 15cm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주물러서 맞춰지지는 않아요. 네. 유일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곤 수술을 해서 허리뼈를 맞춰놓고 나사 한번 고정을 하는 고정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의사들도 함부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네.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될 수 있으면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보존식 치료를 해서 통증을 빨리 없애주고요. 근력 강화를 시켜서 허리뼈가 더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그래도 뭐 허리뼈 어긋난 정도가 2단계 이상으로 좀 심하다든지 다리가 너무 당겨서 걷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선택해 주셔야죠. 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압박골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뭐 뼈가 찌그러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병이고 또 치료가 또 가능은 할까요? 네. 이게 압박골절이라는 병은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푸석푸석해지죠. 네. 이럴 때 화분 하나 든다든지 네. 아니면 빙판이 미끄러진다든지 하면서 허리에 충격이 와요. 그러면 와삭 깨지면서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뼈가 쭉 찌그러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팔뼈 부러지면 기부스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기부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허리는. 숨 쉬고 밥 먹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흉요추 보조기라고 해서 가복 같은 걸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증상 자체는 누워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픈데 누웠다 일어날 때, 돌아 누울 때 기침만 해도 허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2주에서 4주 정도 침상 안정을 시켜놓는다든지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해서 금이 간 허리뼈에 시멘트를 넣어주고 굳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국소마취를 하고 시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는 않고 시술하고 하루가 지나면 한 환자의 90%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으면 너무 오래 아프시면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2에서 4주 정도 보조 치료만 해도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네, 몇 가지 또 치료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척추 질환 중에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은 어려운데요. 네. 퇴행성 요추 후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이 병은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골 가면 꼬부랑 할머니 있죠. 지팡이 네, 짚고 다니신 분. 아니면 우리 길 가다 보면 유모차 밀고 다니신 분 보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걸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 자체는 어떠냐면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걸어가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굽어요. 네. 그리고 배가 쏙 들어가고요. 양손에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힘든 이유가 그 병의 원인 때문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젊으셨을 때 쪼그라져서 일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 근육이 없어요. 다 지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허리뼈는 조금씩 찌그러지면서 이 앞쪽이 쐐기골 모양으로 변해가니까 허리 자체가 앞으로 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 허리 근육을 운동시킨다고 해서 만들어드릴 수가 없고요. 네. 허리 근육만 따로 넣어드리는 수술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뼈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시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시술 방법, 치료법을 알아봤었는데 사실 수술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고 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럼 비수술 치료가 좋은 건지 수술적 치료가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분들이 수술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네. 비수술 치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비수술 치료는 만능은 아닙니다. 효과는 좋아요. 대신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한두 번 해봐도 계속 아프시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종류를 살펴보면 우선 경증의 척추질환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적절한 인대 강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요. 조금 더 심하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후관절 신경치료라든지 경막의 신경치료 같은 보험이 되는 신경치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아프시다면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네. 같은 시술들을 해볼 수는 있어요. 먼저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눌려있는 신경부에 아주 가늘한 관을 넣어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시술로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이 척추 질환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척추 질환은 대부분은 습관에 생기는 습관병입니다.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퇴행성 요추 후만증, 그러니까 노년에 허리 굽는 병만 살펴봐도 그래요. 젊으셨을 때 너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너무 쪼그려 앉아서 오래 일하시면 허리 근육이 다 약해집니다. 잠깐씩 일어나서 허리를 펴주셔야 돼요. 너무 무거운 거 들 때 그냥 들면 안 돼요. 충분한 예열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되고요. 운동 자체는 걷는 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등산하기가 좋습니다. 네. 안 좋은 운동은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린다든지 네. 윗몸 일으키기를 하신다든지 너무 오래 거꾸로 매달리는 거 좋지 않아요.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하실 때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통증이 좀 사라진 다음에 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시면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네. 통증이 좀 사라진 다음에 서서히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정률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의 올바른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척추 질환 치료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생성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진다고 하는데요.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년의 골절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더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골다공증을 앓는 분들 중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극히 적다는데요. 당장 별다른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장기적인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